선생님, 병원에서 떨림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환자분의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머리 떨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병원에서 주는 떨림 치료약이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머리떨림 환자들을 20년 넘게 치료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을 수년간 복용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환자분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적 개념으로는 머리 떨림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단순히 보이는 증상만 억제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화재가 났는데 연기만 치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오늘은 왜 기존 치료법이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효과적인 해결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머리 떨림에 처방하는 중요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것이 인데놀이라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원래 고혈압이나 심장병,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인데 떨림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처방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 혈압인 사람이 장기 복용하면 저혈압, 어지럼증,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돈이라는 항경련제입니다. 원래 간질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데 떨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졸음,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보트릴 같은 프리미돈과는 다른 항경련제들입니다. 간질, 공황장애, 불면증, 근육경련 등에 쓰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들도 떨림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기억력 저하, 균형감각 상실, 입마름, 변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를 목 근육에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반복해야 됩니다. 양 조절에 실패할 경우 떨림의 개선이 전혀 없거나 혹은 미미하고 양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떨림은 조금 완화되는데 눈꺼풀을 위로 뜨기도, 누워서 본인의 머리조차 들어올리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육 약화로 인한 삼킴 곤란이나 목소리 변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떨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원인 진단의 한계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머리 떨림을 진단할 때 주로 MRI나 PET-CT 같은 영상 검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뇌의 기질적인 혹은 병리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기능적인 문제나 미세한 변화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흑질의 도파민 세포가 파괴되는 파킨슨병의 경우 MRI나 PET-CT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태성 진전인 머리 떨림의 경우 말 그대로 특별한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영상 검사로 진단해도 아무런 병리적 변화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 접근법의 한계입니다.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증상에 하나의 약물이라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떨림이 있으면 떨림을 억제하는 약을,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처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머리 떨림은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머리 떨림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뼈의 문제가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대부분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비슷한 약물을 처방합니다. 네 번째는 부작용으로 인한 악순환입니다. 떨림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생기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는 다시 떨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머리 떨림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20년간 수천 명의 머리 떨림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경추의 부정렬입니다.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목뼈가 심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의 정상적인 C커브가 완전히 무너지고 심한 경우 역시자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뼈 7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목 주변 근육들이 극도로 불균형해집니다. 특히 머리를 지탱하는 후두하근과 경추 심층 근육들이 24시간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결국 미세한 경련과 떨림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는 5에서 6kg의 머리 무게가 목이 틀어지면 15에서 20kg의 부담으로 증가하게 되어 목 근육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뇌신경의 협착입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10개가 측두골 부위를 지나가며 이 중 2개가 목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목뼈가 틀어지면 이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척추에서는 각 분절마다 말초신경이 나오는데 목에서는 7쌍의 신경이 중추신경으로부터 나와 목, 어깨, 팔 등을 지배합니다. 경추가 틀어지고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이 신경들이 목에서 물리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마치 호수가 꺾여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 조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목의 C1, C2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압박받으면 머리 떨림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의 우라, 즉 열극생풍 현상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당하게 되면 심장에 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정도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의 화가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어항염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화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터지거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극도의 화는 다른 형태로 싹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극생풍이라는 현상입니다. 심장의 화가 극에 다다르면 내부에서 나쁜 기운이 뭉쳐 풍증이 생기게 되고 이 풍증이 바로 떨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 떨림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불면, 신경과민, 짜증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기운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인 기운이 떨어지면 근육과 신경을 제대로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화면이 깜빡이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 조절에 미세한 오류가 생기면서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과로, 만성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기운이 심하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던 미세한 떨림이 더욱 심해지거나 새로운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약해지는 것도 노인성 떨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네 가지 원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떨림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우라가 있는 상태에서 목뼈까지 틀어지면 떨림이 더욱 심해지고 여기에 전반적인 기운까지 약해지면 떨림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얽히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단일 약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대놀이나 항경련제 같은 약물들은 뇌의 일부 신경 전달을 억제해서 일시적으로 떨림을 줄일 수는 있지만 틀어진 목뼈를 바로 잡아주지도 못하고 눌린 신경을 풀어주지도 못하며 심장의 우라를 해소시켜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으로 전반적인 기운이 더욱 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떨림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이 네 가지 원인을 각각 정확하게 파악하고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틀어진 목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을 풀어주며 심장의 우라를 진정시키고 전반적인 기운을 보강하는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치료했을 때 수년간 약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떨림이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주는 약이 머리 떨림에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와 진짜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머리 떨림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20년 넘게 머리 떨림 환자들 치료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봐왔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머리 떨림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 떨림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환자분의 자녀분이시라면 부모님께 이번 영상 링크를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